신급 강태공의 귀환. 23편, 갯바위의 무법자, 감성돔. 갯바위의 무법자는 소문대로 교활하고 예민했다. 강민준이 던진 몇 번이 인조 미끼에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어심읽기를 통해 느껴지는 놈의 감정은 무시와 조소에 가까웠다. 마치 수준 낮은 장난감 따위에는 어울려줄 생각이 없다는 듯 자신의 보금자리인 수중 동굴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보통 미끼로는 안 되겠군. 민준은 잠시 주변을 살폈다. 파도가 들이치는 갯바위 틈새로 작은 개들이 빠르게 기어 다니고 있었다. 저것이 이 일대 포식자들의 주된 먹이일 터였다. 그는 낚시 가방에서 미끼 제작용 도구와 재료를 꺼냈다. 그가 버려진 운하 위례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장만한 새로운 장비였다. 그는 젤리처럼 말랑한 재료를 이용해 순식간에 작은 개 모양의 미끼를 만들어냈다. 단순한 모양 흉내가 아니었다. 실제 개와 거의 흡사한 관절과 집게발의 움직임까지 구현해낸 정교한 작품이었다. 띠링. 새로운 기술 미끼 제작, 초급을 습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스템 메시지였다. 그동안의 경험이 쌓여 자연스럽게 기술로 발현된 모양이었다. 그는 완성된 개 미끼에 자신의 만화를 아주 소량 주입했다. 만화가 주입되자 미끼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은은한 생명력의 파동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완성된 미끼를 던졌다. 개 미끼는 실제 개처럼 바닥을 기고 바위 틈에 숨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연출했다. 그러자 드디어 동굴 안의 존재가 반응했다. 호기심과 식탐. 놈은 마침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직후 낚싯대를 통째로 뺏길 듯한 강력한 입질이 왔다. 민준은 힘껏 챔질을 했다. 바닷속에서 느껴지는 저항은 민물과는 차원이 달랐다. 파도의 힘까지 더해져 놈의 힘은 실제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하게 느껴졌다. 흑철의 만어조종이 크게 휘었지만 흑철의 강인함 특성은 조금의 불안함도 없이 놈의 힘을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놈은 힘으로만 밀어붙이지 않았다. 놈은 교활하게 수중의 날카로운 갯바위 사이를 파고들며 낚싯줄을 끊어내려 했다. 끼익. 낚싯줄이 바위에 쓸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F급 시절의 장비였다면 단 1초도 버티지 못하고 터져나갔을 상황이었다. 어림없다. 민준은 낚싯대를 높이 치켜들어 낚싯줄이 바위에 닿는 것을 최소화했다. 동시에 릴을 풀었다 감았다 하며 놈이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었다. 갯바위라는 험악한 지형과 파도라는 변수를 모두 계산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 싸움이었다. 놈은 민준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자 작전을 바꾸었다. 갑자기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르며 바늘터리를 시도했다. 첨벙.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거대한 감성돔이 모습을 드러냈다. 일반적인 감성돔의 2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고 온몸의 비늘은 검은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고 등지느러미는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서 있었다. 난폭한 감성돔. 레벨 12. 역시나 강력한 만화 변이종이었다. 하지만 레벨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바다라는 환경 속에서 놈이 발휘하는 전투력은 레벨 그 이상이었다. 끈질긴 사투는 10분 넘게 이어졌다. 민준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다. 그는 일부러 릴의 드랙을 살짝 풀어 낚싯줄을 느슨하게 만들었다. 순간적인 해방감에 놈은 최후의 발악을 위해 먼바다 쪽으로 전력을 다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민준은 릴을 잠그고 온 힘을 다해 놈을 반대 방향으로 당겼다. 힘과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퍽 하는 충격이 낚싯대를 통해 전해졌다. 급격한 방향 전환의 충격을 이기지 못한 놈이 순간적으로 기절하며 수면 위로 허연 배를 드러내고 떠올랐다. 끝났다. 민준은 지친 놈을 갯바위 옆에 수심 얕은 물웅덩이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무트로 올라온 갯바위의 무법자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다. 난폭한 감성돔을 처치했습니다. 직업 경험치를 획득합니다. 그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곧바로 아이템 분해를 실행했다. 바다 어종의 부산물은 또 어떤 가치를 가질지 기대가 되었다. 획득 아이템. 별표 금속성 감성돔 비늘, 일반 등급 재료 X10. 별표 칼날 같은 등지느러미, 희귀 등급 재료 X2. 별표 감성돔의 단단한 이빨, 일반 등급 재료 X5. 민물 어종과는 또 다른 흥미로운 재료들이었다. 특히 칼날 같은 등지느러미는 무기나 화살 촉의 재료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가 전리품을 챙기고 있을 때였다. 갯바위의 무법자라는 강한 존재가 사라지자 어심읽기의 새로운 감각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감성돔의 강한 기운에 가려져 희미하게만 느껴졌던 존재. 갯바위 너머 더 깊고 어두운 심해로부터 느껴지는 거대하고 차가운 악의. 그것은 마치 방해꾼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진짜 목표물, 강철 악의. 놈이 드디어 미끼를 문 것이다. 24편, 스킬, 미끼 제작. 갯바위의 무법자가 사라진 바다는 겉보기에 평온을 되찾는 듯했다. 하지만 강민준의 어심읽기에 느껴지는 감각은 그 반대였다. 이전까지 감성돔의 난폭한 기운에 가려져 있던 더 깊고 근원적인 악의가 수면 아래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심연이 눈을 뜨고 이쪽을 지그시 노려보는 듯한 섬뜩한 감각이었다. 강철 악의. 놈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방해꾼, 감성돔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새로운 침입자, 강민준을 신중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갯바위 위에서 저 심해의 존재를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무턱대고 바다로 나갔다가는 어부들의 말처럼 배 밑바닥부터 찢겨나갈 것이 뻔했다. 놈을 유인해야 해. 내가 원하는 장소로. 그는 놈의 특징을 되짚어보았다. 배를 공격한다. 쇳소리 같은 비명을 지른다. 시퍼런 무언가. 모든 단서는 금속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리키고 있었다. 놈은 금속에 강하게 반응하는 성질을 가진 것이 틀림없었다. 평범한 생미끼나 인조 미끼로는 놈의 관심을 끌 수 없을 터였다.
그는 전략적 후퇴를 결정했다. 해가 지기 전에 항구로 돌아온 그는 곧장 숙소로 향했다. 그리고 방 안에 모든 재료를 펼쳐놓았다. 이것은 단순히 다음 낚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었다. 괴물을 사냥하기 위한 맞춤형 무기를 제작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조금 전 갯바위의 무법자에게서 얻은 금속성 감성돔 비늘이었다. 그는 작은 줄칼을 이용해 비늘을 긁어 반짝이는 금속 가루를 만들어냈다. 다음으로는 버려진 운하에서 얻었던 가죽처럼 질긴 가물치 껍질을 잘게 다졌다. 금속 가루를 한데 뭉쳐줄 접착제이자 질긴 식감을 더해줄 재료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놈을 유인할 핵심적인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 그는 협회 상점에서 구매해 온 물품 하나를 꺼냈다. 주먹만 한 크기의 하급 만화석. 만화를 품고 있는 돌로 주로 장비의 동력원이나 연금술의 재료로 쓰이는 물건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만화석의 일부를 떼어내어 다른 재료들과 섞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는 미끼 제작 기술의 영역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시스템의 안내 메시지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재료의 배합 비율이 불안정합니다. 만화석의 기운이 너무 강합니다. 가물치 껍질 위 양을 늘려 만화의 폭주를 억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는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재료의 비율을 조절했다. 그의 손놀림은 점점 더 빠르고 정교해졌다. 마치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온 장인처럼 그는 재료들의 미세한 성질 변화를 느끼며 최적의 조합을 찾아 나갔다. 마지막으로 그는 반죽에 자신의 만화를 불어넣었다. 이것이 활용점정이었다. 단순히 재료를 섞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의지를 담아 미끼에 생명을 부여하는 과정. 그는 강철 아귀의 분노와 탐욕을 자극하는 이미지를 상상하며 만화를 주입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의 손안에서 마침내 새로운 미끼가 완성되었다. 그것은 사람의 심장만 한 크기의 묵직한 금속 덩어리였다. 표면은 감성돔 비늘 가루로 인해 어두운 은빛을 띠고 있었고 내부에서는 만화석의 푸른빛이 고동치듯 은은하게 새어나왔다. 미끼 제작, 초급 기술의 숙련도가 상승합니다. 특별한 미끼를 창조했습니다. 아이템 정보, 이름, 강철 심장 미끼, 등급, 희귀, 효과, 금속과 만화에 민감한 어종을 유인하는 강력한 파동을 발산합니다. 내구도가 강해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설명, 낚시꾼 강민준이 강철 아귀를 사냥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맞춤형 미끼. 강한 탐욕과 분노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강철 심장 미끼. 민준은 자신의 창조물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단 하나. 이 미끼를 사용할 배를 구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그는 항구의 어부들을 찾아다니며 배를 빌려줄 사람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모두가 손사래를 쳤다. 젊은 양반이 미쳤나. 강철 아귀가 날뛰는 바다에 배를 띄우는 건 자살행위야. 돈도 좋지만 목숨이 먼저지. 다른 배를 알아보시오. 아무도 죽음의 바다로 나가려는 그와 함께하려 하지 않았다. 그가 막다른 길에 부딪혀 막막해하고 있을 때 선술집에서 만났던 늙은 선장이 그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정배를 구하고 싶다면 항구 외곽에 있는 만물상회에 한번 가보게. 그 가게 주인이라면 혹시 모르지. 선장은 그곳을 정상인들은 잘 가지 않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민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늙은 선장이 알려준 곳으로 향했다.